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노메이드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요. 사실 제가 지난주에 짧은 영상 하나 올리고 목요일쯤에 정상적으로 그 저희 뜨개 브이로그를 업로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너무 바빴어요. 그래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. 바빴다는 게 뭐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바빴던 건 아니고 뜨개 때문에, 뜨개 학원 때문에 바빴는데 이제 바쁜 게 조금 가시적으로는 없어졌는데 네, 그 학원 다녔던 게 이제 두 가지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그 코바늘하고 그다음에 저 작품집 수업 듣는 게 그 두 가지 수업이 끝이 났어요. 그래서 그거 끝내기 전에 그 마음 바쁜 거 알잖아요. 그 막판에 막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은 이제 대반을 지도원만 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줄은 거죠. 아직까진 그렇습니다. 12월까진 그렇습니다. 내년 1월에도 시작하는 수업이 두 가지가 또 있어요. 제가 생각해도 미친 것 같아요. 완전히 이건 뭐 개미지옥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수업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. 네. 보고 과정을 시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니, 이거 여기까지만 들어야지, 여기까지만 들어야지 했는데, 한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 과정 듣고 싶고, 또 이 과정을 들으면 또 이것도 듣고 싶고, 막 이렇게 계속 뭔가 수업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.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코바늘은 애초에 그 보고 과정을 시작을 할 때 코바늘은 들을 생각이 아예 없었다가 뒤늦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강사과 수업이 끝났고요. 내년 1월에 지도원 수업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지금 대바늘은 지도원 수업이 이제 거의 막바지라서 또 이게 또 마음이 급해요. 조급해요. 내년 초에 이제 끝나거든요. 대바늘 지도원이. 그래서 이제 뭐 작품도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.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는 이게 요크 스웨터인데 이 배색은 뭐 그렇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이 컬러가 참 화려하죠.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그 보고 수업 지도원 책에 나와 있는 컬러 그대로예요.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뭐 어쨌든 저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요거 그대로 해서 요크 스웨터를 뜨고 있고요. 제가 요크 스웨터 그 실물 제도하는 거 영상을 잠깐 찍긴 했는데 그것도 아마 보셨을까나. 그 영상을 어디다가 집어넣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물 제도를 하고 나서 그 실물 제도에 맞춰서 이제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 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뒷판을 떴던 걸 다 풀렀어요. 왜냐면 게이지가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약간 그런 건데 이 게이지와 실제 제가 옷을 떴을 때 게이지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많아요. 제가 요거 뜨기 전에도 게이지가 맞지 않아서 그때는 그냥 무늬랑 뭐 이런 거 막 다트도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풀질 않고 게이지를 바꿔서 다시 제도를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다시 제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도를 하지 않고 그냥 풀러서 다시 뜨자. 왜냐면 이건 그냥 메리아스이기 때문에 간단했어요.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떴던 메리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서 그냥 풀고 다시 뜨는 게 낫겠다 싶어서 풀었습니다. 풀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, 딜레마. 이게 이제 처음에 떴던 저의 메리아스 게이지거든요.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이 게이지는 이게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. 이왕 처음에 뜨는 거 좀 잘 떠보자라는 생각에 정말 꼼꼼하게 뜬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제가 이 컨티넨탈과 아메리칸으로 뜨는 게 게이지가 달라요. 그래서 사심 뜨개 할 때 아니면은 좀 뜨개를 빨리 뜨고 싶을 때는 컨티넨탈로 막 뜨고 뭔가 좀 잘 뜨고 싶다, 정성을 들이고 싶다 할 때는 아메리칸으로 뜹니다. 근데 얘는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은 코 모양도 달라요. 아메리칸으로 뜬 것과 그 컨티넨탈로 뜬 것과 그 코 모양을 보면 코 모양도 다르고. 그런데 이거는 이제 컨티넨탈로
정성스럽게 뜬 거예요. 네, 컨티넨탈로 정성스럽게 뜬 거 제가 뒷면 딱 보면 압니다. 컨티넨탈로 떴는지 아메리카노 떴는지 아는데, 그래서 코 모양이 좀 작아요. 그래서 게이지가 좀 크게 좀 코수가 많게 나왔어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빨리 막 뜨고 싶다라는 생각에 컨티넨탈로 막 뜨다 보니까 이 게이지가 커진 거예요. 거의 한 3코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, 게이지가. 근데 이제 컨티넨탈로 막 뜨다 보니까 이 편물의 코 모양도 마음에 안 들었고, 근데 이제 눈 감고 가자. 일단 완성을 목표로 빨리 수업은 해야 되니까, 진행해야 되니까. 대충 하자. 뭐 이런 마음으로 떴더니 완전 편물이 엉망진창이어서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게이지도 안 맞아서 그래, 이거는 그냥 편물을 다시 뜨자라는 생각으로 풀었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작품집에 있는 베스트 뜨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편물을 이렇게 볼 3개로 만들었습니다. 요거 3개를 다 풀렀어요. 요즘에는 참 그래요. 이게 이 뜨개를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지도원 정도 되면 선생님들도 기대하는 수준이 있고, 저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이 있는데, 그 수준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, 되도록이면 프루시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좀 덜 하게 되고 그런 거는 있었는데요. 근데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, 그러니까 그때는 프루시오를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잘못 떠서 줄여야 되는데 안 줄였거나, 아니면은 단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뭘 못했거나, 뭔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무늬가 틀린다든지 그래서 프루시오를 했다면, 이제는 제가 프루시오 하는 이유가 맞긴 맞아요. 맞지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. 코 모양이랄지 게이지 차이랄지. 이것도 제가 지금 베스트 뜬 게 책보다는 책에 나와 있는 사이즈대로 뜨긴 떠야 되는데, 제가 입고 싶어서 제 사이즈로 맞춰서 뜨려다 보니까 좀 크게 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편물이 안 예뻐진 거예요. 그래서 같은 코스를 좀 크게, 그러니까 큰 바늘로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 실을 하고 맞질 않아서 그냥 풀었습니다.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. 그러니까 이것도 아란트위드라는 실인데, 제가 이거 파란색을 짙은 파란색으로 그때 케이프를 떴었거든요. 근데 그 케이프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. 6mm로 떠도 편물이 괜찮았는데, 이건 5.5로 떠도 편물이 너무 안 이쁘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같은 실이어도 컬러에 따라서 이 실 질감이 좀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컬러는 그 질감이 그런 게 편물이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풀렀고요. 그리고 제가 이거 고무단을 안 하고 그 가터뜨기로 했는데, 가터뜨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커버할 수 있는 게, 그러니까 아몰 같은 경우 고무뜨기로 하면 좀 더 커버할 수 있는 그게 나오는데, 이거는 가터뜨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고무뜨기로 떠야 되겠다. 고무뜨기로 하면 좀 더 길이도 할 수도 있는데, 가터뜨기는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풀렀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뜨개를 더 알고 더 많이 배우면 프루시오 할 일은 점점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아니고 여전히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프루시오를 하게 됐고,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프루시오 하는 것이 그냥 마냥 짜증이 났고, 왜 이렇게 나는 뜨개를 못할까. 지금도 물론 뜨개를 못합니다만 지금은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프루시오를 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보면 이거는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, 이거 제 사이즈로 뜨는 것도 아니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사이즈로 뜨고 있어요. 샘플로. 나중에 이제 제가 공방을 할지 수업을 할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샘플로 책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뭔가 보여드릴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, 샘플로 뜨면 좀 제대로 떠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뜨고 있습니다. 아메리카노로.
그 컨티넨탈은 제가 이제 더 숙달이 더 잘 돼가지고 속도가 정말 많이 빨라졌어요. 그래서 근데 그만큼 내 편물이 그런 것도 있어요. 그 컨티넨탈로 떴을 때 편물이 다 엉망진창으로 나오냐 그런 게 아니고 실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실마다. 근데 이 실은 뭐 유난히도 정직하게 나오는 실이고 지금 여기 앞에 컨티넨탈로 뜨다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바꿨습니다. 일부러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저는 뭐 여행 다녀와서부터는 진짜 학원 숙제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서 제가 지금 함뜨방에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. 그 리트 아일랜드 님이 진행하시는 준코 작가님 함뜨방에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. 함뜨방에 들어가는데 도저히 이 코를 잡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.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거를 전혀 못하고 있고 사심뜨개를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.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그런 뜨개들은 지금 학원 숙제에 막 치여가지고 근데 학원 숙제에 치이면서 뜨개를 하면서 좀 뜨개를 잘하면 좋은데 잘 못해서 갈 때마다 다시 하고 막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. 이게 지금 현타가 왔어요. 지난번에 그 리트 아일랜드님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현타 맞은 얘기를 한참을 했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리트 아일랜드님도 지금 이제 보고 수업을 듣고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 뭔가 보고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는 얘기할 때 말이 통하는 거예요. 물론 제 주변에는 이제 수업 듣는 분들밖에 안 계셔가지고 만나면 맨날 이제 숙제 얘기하고 막 이러긴 하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뜨개를 우아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막 숙제에 치여서 매일매일 막 이러고 있는 것인가. 내가 이러려고 뜨개를 시작한 것인가. 그렇다고 해서 숙제를 매일매일 하고 저 지금 뜨개를 지금도 하고 있고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하겠지만 이게 뜨개를 매일매일 하는데 그렇다고 뭐 실력이 나아지는 거는 잘 모르겠고 왜냐면은 뭐 계속 프루시오 하고 다시 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현타가 정말 요즘 말로 오지게 와가지고 제가 정말 그때 리트 아일랜드님이랑 목에 피를 토하듯이 그냥 아주 게이지 낼 때 참 제가 게이지 낼 때 너무 이쁘게 게이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의 그런 뜨개 패턴하고 비슷하게 게이지를 내면 되는데 아니면 게이지 내는 마음으로 뜨개를 뜨면 되는데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. 그리고 이 뜨개라는 게 제가 제 손으로 뜨는 거잖아요. 근데 제 손이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저와 제 몸과 나의 정신과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나의 손으로 뜨는 거다 보니까 이 뜨개도 정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날그날의 나의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막 이런 거에 너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날은 코가 가지런했다가 어떤 날은 막 엉망진창이었다가 막 그런 것들이 나의 이 마음이 다 여기 뜨개 편물에 투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골프 운동도 하다가 때려친 건데 저는 뭔가 이 나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투영되는 결과물을 보는 게 괴롭습니다. 그래서 참 어렵네요. 어려워.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뜨개질을 배우고 그래서 그냥 뜨개를 하고 옷이 만들어지고 약간 이렇게 단순한 거면은 참 좋겠는데 실상 이제 이거를 하려고 본격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에 이 뜨개의 민낯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이제는 막 뜨개 편물 보면은
사람이 보이는 것 같고 막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뜨개를 떴구나 막 그런 게 막 보이는 것 같고 왜냐면 나도 보이니까 이게 마음가짐에 따라서 편물이 나오잖아요, 여러분. 괴롭습니다. 그래서 그 편물을 보고 있는 게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 같아서 참 괴롭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편물을 다 풀었어요. 그게 싫어가지고. 되도록이면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줄 때 정말 예쁘고 착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잖아요. 그 나의 그 내면의 어두운 모습이랄지, 뭐 지저분한 것들, 아니면 어떨 땐 못된 모습들, 응? 헝클어지고 막 띵띵 붓고 막 이런 거는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 니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편물도 저도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나의 이 편물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가지런하게 딱 나온 이런 것만 보여주고 싶지 엉망진창으로 뜬 거는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. 그래서 풀렀어요 오늘. 그래서 제가 참 뜨개를 뜰수록 참 이게 어렵구나. 생각 없이 그냥 키트 사서 아 이거 이쁘니까 한번 떠볼까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건 나의 어떤 사심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들어간 게 아니고 반영된 게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정말 그냥 그야말로 취미로 하는 거니까. 그런데 이 뭔가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깊이 들어가서 뜨개를 오래 할 때는 어쨌든 뜨개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내면 상태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근데 그게 더 심한 게 코바늘이에요. 코바늘. 코바늘은 진짜 어떤 때는 내가 이 바늘 호수를 잘못했나? 잘못 떴나? 싶을 정도로 4호로 떠야 되는데 내가 3호로 떴나? 뭐 그런 날도 있어요. 어떻게 이렇게 했지? 그래서 코바늘은 더 많이 풀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코바늘은 내가 틀린 거를 그 다음 단에서야 알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코바늘도 참 여러 번 풀립니다, 여러 번.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내 심리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뜨기를 하면 항상 일정하게 코가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고수죠, 고수. 그러려면 도대체 뜨기를 얼마나 해야 최소한 5년 이상은 해야지 그런 고수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나마 이 아메리카노 이 방식으로 뜨게 되면 저의 그런 심리 상태를 그나마 좀 덜 들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최대한 가지런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. 그래서 이걸로 뜨고 있고요. 시간은 좀 걸려요. 컨티넨탈보다는 시간은 걸리지만 김장 다 하셨나요? 저 지난주에 김장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정말 본격적인 김장을 참여한 건 처음이었고요. 저희 시어머니도 김장하실 때는 저를 안 부르셔가지고 몇 포기 담으시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염차 없이 그냥 지난주에 가서 지난주에 또 시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김치만 얻어갖고 왔는데 저희 친정에서는 이번에 김치를 150포기를 담았어요. 근데 150포기를 담은 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냐면 밭에 가서 물을 뽑고 갓을 뽑고 배추 뽑고 그거부터 시작한 거예요. 무는 또 무청이 있으니까 그 위만 또 따줘요. 그래서 무청은 무청대로 따로 모으고 갓은 이제 따로 그 뿌리 밑둥부터 잘라가지고 꽃대는 빼고 홍갓이 있고 청갓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갓은 갓대로 하고 배추도 다 잘라가지고 날르고 일단 밭에서 뽑은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긴 했어요. 그 갓도 그렇고 네, 무도 그렇고 흙 털어낼 거 다 털어내고 거기서 이제 누런 잎들 다 떼버리고 정리를 한번 했어요.
그리고 옮겨서 배추는 아시죠? 배추 절이고 무 닦고 네. 근데 거기서부터 다 한 거예요. 진짜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비건이세요. 채식주의도 아니고 완전 비건. 그래서 김장도 비건식으로 담았습니다. 비건식이 뭐 별건 없어요. 그냥 젓갈 안 넣는 거죠. 젓갈 안 넣고 소금 간 해서 하는 거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맛이 없냐? 그렇진 않아요. 비건식 김치 드셔보셨나요? 비건식 김치가 오히려 좀 더 깔끔해요. 군내 뭐 이런 것도 없고 대신에 이제 뭐 다시마, 우린물, 그러니까는 그런 걸 하는 거죠. 그래서 감칠맛도 있고 괜찮습니다. 깔끔해요. 저는 비건식 김치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와, 이 김장 담그는 게 이렇게 고된 일이구나 싶더라고요. 근데 올겨울에는 춥지가 않았어서 11월 달에 이렇게 따뜻할 일인가요? 그쵸. 오늘도 낮 기온이 뭐 1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저 음력 생일이 10월 달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이 나요. 그때 제 음력 생일에 엄마가 김장을 하셨는데 그날 첫눈이 왔었어요. 근데 올해는 제 음력 생일 지났는데도 뭐 첫눈은 고사하고 뭐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저는 이제 생일을 그 집 식구들하고는 음력 생일로 하고 남편하고는 또 양력 생일로 하거든요. 음력 생일 챙기기가 어렵다. 나도 내 생일을 잘 모르겠다 막 이래가지고 남편도 양력 생일로 하고 그러길래 저도 그러면 나도 양력 생일로 할까? 그렇게 해서 남편하고는 양력 생일로 하거든요. 그래서 제 생일이 이제 12월 달이긴 해요. 근데 올해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음력으로 해야 되겠어요. 내년부터는 다시. 이거 뭐 생일이라고 뭐 가족들한테 또 한번 생일 축하받고 뭐 시어머니한테도 이제 그때 생일 축하 그런 거 전화 문자 같은 거 받고 하는데 그 남편하고는 또 따로 12월 달에 또 한다는 게 이게 뭔가 너무 좀 일 같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저는 제가 제 생일 챙기는 것도 좀 별로 이렇게 생일 챙기고 막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남들 생일 챙기는 것도 잘 못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제 생일 챙기는 거 잘 못합니다. 그래가지고 너무 귀찮다 이게 두 번씩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. 그래서 그냥 내년부터는 10월 달에 음력 10월로 해서 생일을 찾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. 올해까지만 12월로 하고 남편한테 말해야 되겠어요. 이제야 게이지랑 코 크기가 좀 맞네요. 네 여러분 아까 시작한 거 한 요만큼 떴고요. 오늘 사실 카트 하고 싶었는데 나가려니까 또 귀찮아가지고 네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뜨개를 하게 됐습니다. 뜨개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녀온 핀란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사실 그 뒤에 영상도 좀 남아 있거든요. 찍은 게 그래서 그거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또 잘 못하고 있네요. 나머지 영상은 제가 그 핀란드에서 그 뜨개샵 다녀온 그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. 헬싱키에 뜨개샵을 제가 두 곳을 검색을 해서 다녀왔는데요. 그 중에 한 곳은 제가 인스타에도 팔로우를 해서 요즘에도 계속 그쪽 근황을 보고 있어요. 네,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살인 작가님도 그 뜨개샵을 다녀오셔서 사진을 찍은 걸 올렸더라고요. 저는 몰랐어요. 그 살인 작가님이 핀란드 작가라는 걸 몰랐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그 제가 그 자주 보는 그 핀란드 작가분 끼까 그분 영상 보니까
그분이 이제 올해 뜨개 책들 소개하면서 그 살인 작가님 책 소개하면서 헬싱키에서 그분 만나가지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뜨개 얘기한 적이 있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와 너무 좋았겠다.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같은 공동의 이건 취미가 아니죠. 작가분들이 서로 만났으니까 옷 만들고 뜨개 도안 만들고 하는 작가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서로 영감도 얻고 막 이랬으면 너무 좋았겠다. 무슨 얘기를 했을까? 너무 궁금하다. 나도 같이 얘기하고 싶다.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? 다시 그 생각이 들었어요. 보통 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업상 뭐든 간에 영어를 쓸 일이 없어가지고 사실 영어의 필요성을 못 느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해외여행 갔다 오면 그때 영어에 대한 욕구가 확 오르면서 아, 영어 공부해야지. 막 이래서 좀 여행 한번 갔다 오면 그게 동기가 돼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다가 슬슬 이제 해이해졌을 때 그때 다시 또 여행 갔다 오면 또 공부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, 여행이. 근데 이번에 다녀오니까요, 별로 동기부여가 안 돼요. 아, 네,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. 이게 참,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 건지, 그런 거 있잖아요. 딱히 내가 이제 그 전에는 여행 가서 막 그 여행객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뭐 딱히 그렇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가지고 뭘 물어봐요. 그렇게 물어볼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냥 뭐 말이라는 게 그래요. 실상 또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뭐를 얘기할 일이 없는 거죠. 밖에 나가서 낯선 이들과 여러분들은 낯선 사람과 얼마나 자주 얘기를 하시나요? 저는 그래요. 전 낯선 사람하고 얘기할 일이 없더라고요. 이제는 굳이 그 심지어 어디 뭐 마트나 제가 뭐 어디 공공기관 가서도 굳이 말을 할 일이 없어요. 뭐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최근에 뭐 공공기관 해봐야 뭐 도서관이나 갔다 왔을까? 도서관 갔다 오고 뭐 병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도요. 거기서 딱히 뭔가 말할 일이 없어요. 말을 내가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. 도서관 가서도 그냥 책 빌리고 책 그냥 글씨는 읽을 수 있으니까 반납 대출 뭐 이런 거에서 그냥 책 갖다 놓고 거기서 뭐 입력하고 네 됐습니다 이러면 그냥 가져오고 거기서 굳이 뭐 말한다면 뭐 네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인사만 하는 거죠. 네. 그렇듯 해외 나가서도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. 요즘에는 옛날 같으면야 여행 가면 막 길도 물어봤어야 됐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방법을 찾아야 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뭐 잔돈을 뭐 바꿀 때 뭐 이게 1센트냐 뭐 물어볼 일도 없고 그냥 다 카드로 결제하죠. 길은 구글맵이 다 알아서 알려주죠. 구글맵이 진짜 저는 그때 그 코로나 전에 미국 여행 가서 정말 너무 좋다 느끼기는 했었지만 그때 그 정말 미국 여행 가서 정말 좋다고 느꼈던 게 구글맵이랑 그 택시 잡는 거 있잖아요. 아휴, 택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. 아무튼 그 택시는 그때 제가 정말 놀랬던 게 뭐 요즘에 카카오 택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택시는 잘 안 타거든요. 저는 택시는 안 탑니다. 택시 탈 일이 없어요. 웬만하면 택시 안 타고 대중교통을 많이 타는데 그때 한번 우리나라에서 택시 불렀을 때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제 위치가 정확하게 안 돼서 막 택시가 건너편에 서 있는다든지 막 이랬는데 그 미국에서 부른 그 택시는요. 그 택시 이름이 뭐야 생각 안 나. 그냥 내가 부르면 그 자리에 딱 와요. 그리고 그냥 결제도 알아서 그냥 내가 거기다가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결제도 다 알아서 되고 뭐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타인한테 말을 걸 일이 더 없어졌어요. 이번에도 제가 이제 혼자
이제 유럽을 간 거라서, 그러니까 이동할 때 제가 이제 어디를 간다든지 뭐 할 때는 저 혼자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그냥 그 목적지만 치면은요, 몇 분의 기차가 오는지 뭐 언제 버스가 오는지가 다 떠요.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. 누구한테 뭐 물어볼 일도 없어요. 그래서 참 세상이 진짜 좋아졌구나. 그 제 마리메꼬도 그냥 마리메꼬 본사 검색을 하면 그게 이제 영업 시간이랑 지금 영업 중인지 아닌지, 오늘 영업 시간이 몇 시까지인지,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다 나오고 그냥 그것대로 가면 돼요. 내가 기차역을 못 찾겠는데 다 나옵니다. 도보로 걸어서 어떻게 가는지가 다 나와서 뭐 남한테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. 그리고 뭐 기차나 뭐 지하철 같은 거 어디서 타야 되지 이게? 뭐 다 나옵니다. 그냥 그래서 가면 돼요. 그 마리메꼬도 제가 이제 마리메꼬를 좀 하는데 좋아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30대에는 정말 좋아했거든요.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. 그 화려한 그 무늬, 꽃무늬 있죠. 무늬꼬라고 했나? 오니꼬인가? 아무튼 그 화려한 그 꽃무늬. 그래서 그 꽃무늬 원피스도 저도 갖고 있는데 마리메꼬가 처음 그 가로수길에 매장을 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원피스도 사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갈수록 또 취향이 또 달라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막 크고 화려하고 막 컬러풀한 거 막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차분한 게 좋더라고요. 갈수록 튀고 싶지 않아. 약간 그런 느낌. 예전에는 막 그런 게 참 좋았는데 원색 많이 입고 막 그랬는데 갈수록 그렇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마리메꼬를 갔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내 거를 사기 위해서 그냥 이쁜 거 있으면 하나 사야지 하면 굳이 아울렛 갈 이유는 없고요. 그냥 사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개 선물도 몇 개 사고 뭐 이렇게 하려고 여러 개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서 샀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좋은 게 그 텍스 리펀이 뭐 수수료 떼고 뭐 하고 이런 게 없이 다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텍스 리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. 환율이 비싸져서 제가 돈을 좀 많이 쓴 것 같기도 한데 환율이 비싼 만큼 텍스 리펀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참 좋았다. 수수료 떼는 것도 없이 그게 좋았다. 텍스 리펀은 그래서 제가 그 텍스 리펀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그 전에 독일이나 뭐 이런 데서 실가게에서도 하면서 텍스 리펀을 안 했거든요. 귀찮아가지고. 왜냐면 저는 예전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제가 한번 그 드골 공항에서 텍스 리펀을 받는다고 줄 서가지고 비행기 놓칠 뻔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때 텍스 리펀을 받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수료 뭐 포떼고 못떼고 하니까 완전 이거는 줄 서나 마나한 금액을 돌려받아가지고 와 이럴 거면 비행기 놓칠 뻔하게 이렇게 타지 말고 텍스 리펀 받지 말걸 이런 경험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텍스 리펀 할 이유가 없다. 그래서 그때 정말 간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. 텍스 리펀 하는 데가 아무튼 체크인 밖에 있잖아요. 공항에 이제 있으니까 그거 하고선 체크인하고 들어가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.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. 아무튼 그때 정말 그 난리 막 제가 막 나 비행기 놓칠지도 모른다고 빨리 해달라고 완전 막 난리 치면서 제 비행기를 타가지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는데 기차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. 드골공항에서. 그래서 내가 막 그 입국 심사, 출국 심사하는 사람한테도 나 비행기 놓칠지도 몰라 빨리 해줘 막 그 사람한테도 막 재촉하면서 나 기차 타고 넘어가야 돼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야 괜찮아 너 아직 시간 있어 뭐 이러는데 막 나만 급해 죽겠는 거예요. 그 사람들 전혀 내 말에 동요해주지 않고 막 나 혼자만 어쨌든 뭐 비행기 타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텍스 리펀을 안 한다 안 해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텍스 리펀 안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마리메꼬 갔는데 그때도 당연히 텍스 리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여권도 안 챙기고 그냥 간 거였어요. 갔는데 그래서 하니까 그분이 텍스 리펀 받으라고 왜 안 받냐고 그러더라고요.
근데 이제 알겠다고 텍스 리펀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권이 없었던 거죠. 그래서 내가 여권이 없다고 하니까 여권 번호라도 알려달래요. 여권 번호만 있어도 되니까 여권 번호라도 알 수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했는데, 참, 그 여권을 제가 사가지고 그 비행기표는 남편이 샀기 때문에 제가 여권을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편 카톡인지 문자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또 내 딴에는 보안상 철저히 한다면서 그 사진을 싹 다 지웠더라고요, 제가. 어쩜 이렇게 철저한지. 아, 그래가지고, 근데 그때 남편은 뭐 일하고 있으니까 제 전화 받지도 않고,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민원24에 들어가서 여권 번호를 알 수 있는지 막 검색을 해봤는데, 알 수가 없더라고요. 그거 뭐, 여권이 이제 뭐, 그, 위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, 아무튼 여권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못 찾았어요, 그때. 그래서 호텔방을 갔다 온 거죠. 가서 그냥 여권 갖고 왔죠. 근데 다행히 뭐 그렇게 거기가 아울렛이 제가 머물었던 숙소에서 멀지 않아서 그냥 금방 갔다 왔는데, 저는 이제 생각에 아울렛 가서 좀 괜찮으면 내일 또 와야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애초에 갈 때 제가 여기를 한 번 더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간 거예요. 근데 그날 당일날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 다음날은 안 갔죠. 뭐 안 가고 이제 네 그랬죠.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이제 텍스 리펀 해 주셔서, 텍스 리펀 한다고 하니까 그 물건을 다 포장을 해서 오픈 못하게 다 밀봉을 해 주시더라고요. 밀봉? 그래가지고 공항 가서 했는데 뭐 공항에 사람도 없었고 텍스 리펀 받는데 줄도 안 서 있었고 해서 제 카드 번호 하나 입력해서 하니까 한국 들어와서 한 일주일인가 지나니까 바로 카드사로 해서 돈이 입금이 되더라고요. 그 카드사 수수료만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그러게요. 파리는 워낙 뭐 명품이 많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텍스 리펀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저기 수수료도 많이 떼고 막 그런 것 같은데, 뭐 헬싱키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서, 그래서 나중에 그거 받고선 되게, 근데 실가게에서 텍스 리펀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근데 아무튼 그랬습니다. 그랬고 실가게에 가서 이제 독일에서는 제가 또 그나마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여행 초반이었고 뭔가 좀 영상을 좀 잘 찍어봐야지 막 이런 마음에 가서 가자마자 주인장한테 나 여기 사진 찍어도 되냐 물어보고 막 영상 찍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, 와, 여기 핀란드는 가니까요, 이 독일하고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. 그 제가 처음에 갔었던 그 실가게는 규모도 조금 그 독일에 있는 실가게들보다는 규모도 한 배 정도 컸었고 실도 진짜 많았고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. 그러니까 거기 사람도 너무 많고 직원도 많은데다가 거기다 대고 내가 막 사진 좀 찍을게 막 이렇게 물어볼 분위기도 아니었고, 저도 가자마자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이거 쳐다보고 막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. 제 정신이 쏙 빠지더라고요. 가서 막 책 다 들춰보고 실 하나하나 다 쳐다보고 거기에 판매하는 도안들, 그 산네스간 도안들 책이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보고 막 이러느라고 막 영상을 찍어야 되나 이런 게 허위 팔려가지고 실 보다가 그래 맞아 영상 한번 찍어야지 그러면 그냥 그 앞에서 한번 쭉 찍고 또 끄고서 막 또 실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실가게만 2번 갔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도 한참 있어 한참. 근데 거기 너무 부러웠던 게 점원이 제가 봤을 때 최소 제가 본 점원만 한 5명이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하냐면 사람들이 오잖아요. 오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나 이 실을 사야지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. 그 사람들 다 핀란드 말 하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았어요. 나 이거 모자 뜰 건데 실 좀 추천해줘. 이 실 어때?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점원들이 와가지고 설명을 막 하더라고. 이 실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실 들면서 막 설명 하나하나 다 해주고, 아니면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도안도 추천해주기도 하고, 어떤 분은 이제 애기 옷 뜰 거라고 했나 봐요. 도안부터 다 같이 찾아주면서 설명해주고,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좀 접근성이 뭐랄까
그렇죠. 일반적으로 뜨개를 할 때, 그리고 그 실가게에서 이제 실을 사는 사람들의 그 실을 사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보면은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양말이나 모자 뜨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. 실도 쌍년이 진짜 많았어요. 그 얇은 실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두 볼씩 사가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모자 진짜 많이 뜨고, 그리고 이제 뭐 워낙 거기는 추우니까 모자랑 장갑이 없으면은 안 될 날씨니까 모자 진짜 많이 뜨더라고요. 음. 그리고 이제 그 실가게도 뭔가 세일을 좀 잘 해서 주말이면 주말 세일하는 품목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인스타그램에도 홍보를 하더라고요. 이번 주 토요일은 이 실을 세일해.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하고 도장을 찍어줘요. 그래서 25유로마다 도장 하나씩을 찍어주는데 그게 막 8개 모이면 그 다음부터는 실 사면 무조건 20% 할인 뭐 이런 것도 있고, 제가 정말 그 도장을 다 채우고 싶었는데 네, 그 도장 찍은 거를 이제 6개월 안에 쓸 수 있다는데,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다음번에 가면은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. 다음번에 가면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6개월 안에 제가 핀란드를 또 갈 수 있을까요, 여러분?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실가게는 정말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유럽 사람들이 이제 많이 뜨는 그런 모든 실 종류가 다 있었고요. 손염색 실도 있었고, 뭐 다,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흔한 그런 실들, 그러니까 뭐 미국 실 말고 유럽에서 나오는 그런 실들 웬만한 건 다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찾은 실가게는 비교적 좀 저렴한 실들 판매하는 그런 실가게였어요. 드롭스 실이 많았고, 그랬습니다.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, 제가 막 영상을 찍으면서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를 약간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봐서 도저히 막 영상을 찍겠어요 막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되게 낯선 동양애가 와가지고 막 영상 찍으니까 좀 약간 그랬는지,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살 실만 사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실 사는 것도 찍었나 모르겠네요. 아무튼 그랬어요. 그러니까는 실가게를 일단 들어가면 제가 살 거 그때 거기서도 실 제가 그거 샀는데요. 실 이름이 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. 아무튼 제가 사려고 하는 실이 그거 있잖아요. 아이고 정신이 이제는 뭐 어떻게 됐나 보다.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. 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 뜨고 싶어가지고 실을 샀는데 제가 원하는 실이 양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하는 컬러는 못 사고 그냥 거기 있는 것 중에 되는 것들로 샀습니다. 근데 이거 안 뜰 거고 그 다른 작가님 거 뜰 거예요. 튤립 가디건 뜰 거예요. 그걸로는. 아무튼 간에 그랬습니다. 그리고 핀란드 그 서점에 가서 책들 굉장히 많이 보고 거기서도 한참 있었어요. 그 서점에서도.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근데 뭐 비 맞으면서도 돌아다니긴 했는데 아무튼 거기 서점에서 한동안 진짜 한참을 그 책들 다 보고 읽고 여전히 여기는 이제 일본 문화가 참 많이 알려졌구나. 일본하고 되게 가깝구나. 그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 서점에도 그 들어가자마자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포스터가 그냥 큼지막하게 그냥 새 책이 나왔나 봐요. 뭐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분의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고 책 제목과 뭐 그런 것들이 써 있었어요. 너무 궁금했어요, 진짜. 와,
뭘까? 새 책이 뭘까?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책을 근데 사고 싶었는데 이게 영어로 된 거는 좀 별로 없었고 다 핀란드어로 되어 있었고 살까 말까 고민이 됐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책 가격은 다 비쌌어요. 다 비쌌고 뭐 네, 물론 우리나라에서 파는 책 가격보다는 저렴했죠.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사고 싶었던 책이 그 52주 그 스카프 책을 사고 싶었어요. 아이고 제가 지금 책을 꺼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책꽂이가 지금 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 책을 사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도 될 수 있으면 해외 나가서 안 사려고 하는 게 책이랑 그 깨지는 것들 있죠. 그릇 같은 거. 마리메꼬 이제 댓글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그릇 정말 탐나죠. 그릇도 너무 사고 싶고 막 한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그거를 다 싸 갖고 오거든요. 그거를 사가지고 막 옷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그거 갖고 오면 돼요. 근데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. 그렇게 이제 신경 쓰면서 짐 싸고 막 이런 게 좀 피로감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굳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사거든요. 이쁘니까 사는 거예요, 그냥. 근데 이제는 그런 걸 사갖고 와봤자 그냥 집만 될 뿐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집에 그릇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왕 먹는 거 예쁜 그릇에 먹으면 기분 좋겠죠? 근데 그 기분이 과연 뭐 며칠 갈까? 한 달만 지나도 그 기분이 없어질 텐데 그런 생각? 새 차를 사도 한 달 가는데 뭐 오죽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막 이제는 뭐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안 사게 되는 거죠. 지금 있는 것도 버릴 판인데 될 수 있으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. 책도 마찬가지. 책도 저는 웬만해서는 이젠 책도 잘 안 삽니다. 웬만해서는. 예전에는 제가 꽃일 할 때는 책을 진짜 많이 샀었거든요. 뭔가 그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갈증들을 책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책을 보면서 대리만족도 하고 뭐 영감도 얻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. 그래서 책이 어마어마했어요. 근데 아직도 그 책을 버리고 남 주고 해도 아직도 이제 그 책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웬만해서는 책은 잘 사지 않고 도서관에서 빌려보던지 요즘에는 뭐 PDF도 너무 잘 나오고 하니까 도안도 마찬가지예요. 도안 책도 웬만하면은 이제 뭐 다운 받을 수 있는 거는 다운을 받고 도안도 마찬가지고 저는 종이도 출력을 안 하고 그냥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안들도 이제 뭐 낱개로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돈 주고 사면 되니까 도안 책도 웬만하면 안 사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.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살 만한 책들이 좀 몇 권 있었는데 그것도 안 사고 가방에 넣어봐야 무겁고 짐이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이거는 하나 사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숄에 관련된 책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야 되겠다. 사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자. 한국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한국에서 살 수 있으면 굳이 내가 여기서 사갖고 가진 않겠다.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교보문고에서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 와서 교보문고에서 샀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게 또 소프트 커버여서 너무 좋은 거예요. 저는 하드 커버 너무 별로예요. 너무 무거워. 너무 무거워. 그래서 요거를 샀습니다. 숄은요, 제가 원래 숄은 쓸 일이 없어요. 숄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고,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말고가 아니고 숄을 쓸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냥 산 숄이 있거든요. 뜬 게 아니고 옛날에 그냥 코트 사면서 하나 산 숄이 있는데 그 숄을 둘 일이 없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여행 가가지고 아침에
조식 먹으러 갈 때 그때 두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숄이 있어야 되겠다. 나이 먹을수록 숄이 있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숄을 떠야 되겠네. 이 책을 샀어요. 이 책은 뭐 워낙 52주 뭐 이 시리즈는 워낙 유명하니까 웬만한 분들은 이거를 다 스카프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미 싶어요.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. 이게 대략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? 이 책? 이렇습니다. 근데 이게 좀 약간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. 저 같은 사람은 좀 전체적인 모습을 좀 봐야 이걸 조명을 좀 이렇게 낮출게요. 이러면 좀 반사가 좀 덜 되죠. 그런가? 그런데 아무튼 이게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. 요 그림 어쩌라는 것인가. 요거를 보고 아, 요로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구나.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. 이거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. 사진 카메라에 다 담기는 것 같아요. 대충 이렇습니다. 요거는 요런 모양. 이거 요런 모양이래요. 이것도 이쁠 것 같아요. 이거 그쵸? 요런 모양. 이거 이쁠 것 같아요. 진짜. 저는 이렇게 수놓는 거는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. 제가 바느질에 약해요. 제가 그전에는 참 이런 도안이 싫었거든요. 서술로 된 게. 근데 지금은 세상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이런 것도 있고, 이런 모양이래요. 이런 것도 있고. 요런 모양. 이건 좀 별로죠. 이게 칸이, 이런 것도 안 맞으면 또 속상합니다. 이런 거 있고요. 제가 2장씩 넘길게요, 여러분. 이런 거. 여러분들은 그림만 보시면 되죠. 그렇죠? 이것도 멋있죠. 이렇게 하니까 멋있죠. 컬러가 참 오묘해요. 이런 컬러 참. 그 다음에 이런 거. 이거 누군가 뜨시지 않으셨나요? 그때 누가바님이 뜨셨나? 아무튼 누가 뜬 걸 본 것 같은데. 이것도 이쁜 것 같아요. 이런 건 금방 뜰 것 같죠. 목도리. 굵은 바늘로 숭성숭성 뜨면은 이제 금방 뜰 것 같고, 요거는 좀 작은 버전. 네, 이런 것도 있고. 여러분, 제가 이제 책을 넘긴데 서서히 지쳐가는데 끝까지 보실랍니까? 재밌으신가요? 책 보는 거? 네, 이런 것도 있고. 저는 이런 건 별로예요. 무늬 넣는 거. 저 좀 지쳐가네요, 여러분. 그래도 끝까지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이런 거, 먹는 거, 이런 것도 있고. 이게 좀 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. 이건 멋있네요. 이거는 저거 뭐니, 프로보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건 좀 심심하네요. 이런 것도 있고. 모헤어로 이렇게, 와우. 이것도 있고, 이런 것도 있고, 이런 것도 있네요.
여러분 책 보는 거 괜찮으세요? 이런 거? 책 구경하는 거? 이런 거 이쁘고. 이거 이뻤던 것 같아요. 한 거. 제가 손이 점점 빨라집니다, 여러분. 이런 거. 뭐예요, 네? 이거 이쁜 것 같아요. 이거 괜찮더라고요. 이게 좀 작아가지고, 원형으로 뜨는 거니까, 뜨는 것도 좋고, 편하고, 이거는 한번 떠볼만 할 것 같아요. 그쵸?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씩 하니까는, 이렇게 그냥 하면 되니까, 괜찮죠?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. 컬러. 저는 이거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. 근데 이런 것도 있고요. 도안이 나오니까. 네,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색이 전체적으로 다 밋밋하죠? 밋밋합니다, 이렇게. 이런 모양이래요.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있고. 이건 좀 심플하네요. 이거 이쁘네. 이거 내가 못 봤나? 이거는 사진이 요거밖에 없네요. 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뜨면 되니까 이것도 간단하겠다. 아까 그것도 이쁜데 이것도 이쁘네요. 이것도 이쁘네요. 이런 것도 있고요. 이것도 멋있다. 저는 이렇게 비친 무늬가 좀 별로더라고요. 저 이거 이쁘다고 생각했어요. 참, 요런 무늬. 이거 이쁘다고 생각했어. 이렇게. 남은 짜투리씩 모아다가 한 칸씩 짜면 어떨까? 이런 거는 제가 또 별로 바느질 해야 되는 거는 전 별로예요. 이것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. 이런 모양. 이것도 이쁘네. 금방 뜨긴 하겠다. 이거 이쁘나? 이거 이쁜가? 이거 괜찮나?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? 사진이 또 이렇게 되는구나. 이거 괜찮네. 이거를 하나 떼볼까? 이거 괜찮은데? 이거 하나 떠볼까요? 이거 하나 떠볼까? 일단 이게 색감이 이제 약간 초록색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더 제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, 그냥 이렇게 보면 또 평범하기도 하네요. 이거 멋지구만. 아니, 너무 크다. 이것도 큰가? 좀 굵은 실로 떠야 되겠네. 이건 뭘까요? 이런 모양인데. 끝. 여러분들 책을 제가 한 권 다 보여드렸네요. 네, 다시 꽂아 놓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미란 선생님의 책을 이것도 한 권 샀어요. 탑다운 니팅 레벨 1, 2, 3. 궁금해서, 탑다운의 이론이 궁금해서. 그런데 이제 보니까 별로 이렇게 다를 건 없어요.
저 이런 거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. 아시죠? 보그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크게 하는데 이게 너무 조그매가지고 뭐 게이지 재는 것도 똑같죠. 그럼 다.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게 뭐 중심에 뭐 늘려야 될 거 뭐 이런 설명들도 나와 있고요. 이거는 모르겠어요. 저작권이 있으니까 다 저작권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책이다라는 걸 이제 제가 소개하느라고 이런 책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선생님한테 직접 DM 보내가지고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저 책은 저도 다 보진 못했고. 저 책을 한 중간쯤 막 이렇게 보다가 과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저 책을 볼 시간인가. 뜨게 할 게 너무 많은데 빨리 숙제를 해야지 말이야. 지금 책 볼 시간이 있어. 진짜 언제면 저렇게 여유 있게 책도 보면서 맞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시간이 생길지. 그리고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일본 책의 그 원작 시를 샀잖아요. 네, 그 실도 좀 비쌌어요. 비쌌는데 대신에 그게 길이가 좀 길어요. 웬만하면 일본 실들이 길이가 100m가 안 되는 실들이 허다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실이 좀 길기 때문에 비싸도 뭐 그 정도 가격이면 되겠다 싶어서 샀고요. 그때 보여드렸던 그 책이에요. 그 책을 보여드릴까요? 잠깐만, 그 책이 그 책이 요거구나.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 많아서 뜨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이거를 이 실로 떠도 괜찮을 것 같죠. 이거 아란 트위드 실인데 지금 이거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도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. 이렇게 이 실로 이거 떠도 이쁠 것 같긴 해요. 이것도 떠도 이쁠 것 같기도 하다. 이건 더 얇은 실로 뜬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뜨려는 건 요거. 근데 이제 실을 딱 받아보니까 확실히 일본 사람들이 인쇄를 정말 잘한다. 인쇄의 그 퀄리티가 참 좋구나. 그거 좀 한번 느끼면서 실 색깔보다 여기 책에 있는 이 색깔이 훨씬 더 선명하다. 근데 뭐 요런 무늬가 이쁘니까 이것도 한번 떠볼만 하다. 그래서 요거 한번 떠보려고요. 언제 뜰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제 실을 잠자는 안방에 실장에다가 다 넣어놓고 그게 넘쳐가지고 제가 지금 뜨개로 쓰는 이 뜨개 책상 밑에 상자를 사다가 상자마다 다 넣어서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지금 계속 학원에서 뜨고 있는 그런 숙제들을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막 바닥에 어지럽게 있다가 결국에는 저 상자를 더 사야 되나 막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빨래 바구니가 제가 큰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색가루 집어넣는 바구니고 하나는 그냥 흰색 넣는 바구니인데 그거를 어느 날 보니까 2개를 겹쳐서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바구니를 하나를 거기다가 그냥 다 잡아놓았어요. 그래서 그나마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늘상 어지러워. 지금 책상 위에 이거를 지금 이거 뒷판인데 이거 뒷판 때문에 앞판을 떠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간 색깔의 실들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. 여기 안 보이시지만 카메라에서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 색깔의 실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아까 푸르시오 한 것도 이것도 지금 책상 위에 있고 막 이러니까 뭐 어떡해요. 코 크기가 좀 비슷한데 좀 작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. 조금 여유 있게 떠야 되겠다.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? 뜨개를 하시면서 어려운 고충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우리 같이 함께 나눠요. 뜨개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좋겠어요. 정말.
아니 뜨개 하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.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. 막 이러면서 어, 그런 공감대를 갖고 뜨개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. 뭐 약간 지루한 제 일상에 하나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취미가 되었어요. 이런 분 말고 힘들어 힘들어 뜨개가 해도 해도 끝이 없어. 나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. 이런 분들과 대화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정말 저도 이거 뭔가 함뜨도 같이 하면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진짜 같이 어디 카페에서 같이 뜨기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저는 이게 뜨개 하는 거 다른 분들은 뜨개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뜨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 뜨개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게 기법 같은 거 있으면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게 학원 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것들 이렇게 보니까 뜨개도 머리가 좋아야 되더라고요, 여러분. 머리가 좋으면 참 이게 좀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데 머리가 나쁘면 그냥 손이 고생해야 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선생님 뭐 하나 알려주실 때마다 어머 어떻게 저걸 생각해내셨을까 막 저걸 어떻게 하시지 막 그러면서 배우고 있어요. 혼자 뜨기 하는 것보다 또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면 또 서로의 그런 팁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뭐 알려드릴 팁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배운 것들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배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스터디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보고 배우신 분들 보고 한 강사과까지 하신 분들 모여가지고 같이 스터디도 하면서 제도도 하고 실물 도안도 같이 그리면서 디자인도 해보고 막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그쵸? 함뜨도 함뜨인데 같이 스터디 하는 거죠. 돈 내고 뜨개 배우는데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게. 돈 내고 뜨개 배운 사람들 모두 모여 뭐 이래가지고 같이 스터디 하는 거죠. 배운 거 막 써먹어보고 복습도 하고. 제도 같은 경우도 그게 참 한 번 하면은 잘 모르거든요. 여러 번 해봐야 손에 익어가지고 아는데 저도 처음에는 제도 하는 거 엄청 헤맸었는데 근데 뭐 칼라 같은 거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그 뭐 보그에서 하는 그 뜨개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게이지를 잘 내야 되고요. 게이지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게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게이지를 잘 내야 되고 코수, 단수, 무늬가 들어가면 무늬 게이지 따로 내고 그런 게 참 중요하고요. 그리고 저희 지금 요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알았는데 그 줄바늘 게이지랑 또 이 막대바늘 게이지가 또 다르더라고요. 저는 한 3cm 차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아무튼 그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도안을 잘 그려야 되겠죠. 도안을 잘못 그리면 결과물이 이상하게 나옵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게이지를 잘 내야 돼요. 잘 내서 끝까지 그 내 게이지에 맞춰서 뜨개를 해야죠. 근데 탑다운은 어떨란가 궁금해가지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저 탑다운 책도 한번 사본 거예요. 저게 가격도 꽤 있어요. 저 책이 두껍기도 합니다. 완전히 대학 교과서 수준인 것 같아요. 하긴 보그의 교과서들도 다 비싸요. 책들이 싸진 않습니다. 거의 진짜 다 대학 그 교재 수준인 것 같아요.
책 가격이나 뭐 내용도 그렇죠. 근데 제가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 보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.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입문에 다 있는 것 같아요. 입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 입문 막 저는 그랬거든요. 입문이 참 쉽다고 느껴지고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입문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고 배운다고 참 그때 그렇게 했네요. 참 너무 이제 설렁설렁 배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생을 많이 했죠. 그래서 강사과 때부터 아주 그냥 그 입문책을 계속 아직도 근데 입문책 봅니다. 아직도 아직도 이제 뭐 하려면 입문책 찾아보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보고책은 입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보고 입문 수업 들으실 계획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. 근데 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그게 사람이죠. 생각이 안 나요. 나름은 그때는 참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을 텐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제가 그 돗바늘 마무리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도 참 이번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돗바늘 마무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보고 과정에서 하는 또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버림뜨기라는 걸 해가지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게 좀 반발심이 많이 생겼었어요. 강사과 때. 돗바늘 마무리를 그냥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는 이 상태에서도 돗바늘 마무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굳이 그거를 버림뜨기라고 해서 여기다가 메리아스를 또 더 떠서 굳이 왜 그렇게 해야 하나 막 그랬는데 결과물이 달라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전 지금도 그냥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보고에서 배운 대로 하고는 있는데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작품집을 뜨면서 그 고무단이 좀 이렇게 넓게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그 목을 접는다든지 아니면 넓게 퍼진 칼라, 고무단 칼라 같은 경우는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돗바늘 마무리를 할 때 좀 최대한 여유 있게 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빠꾸로 먹었습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. 그래서 돗바늘 마무리도 뭔가 고찰이 필요하구나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임의대로 내가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벌려서 해야지 하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그래서 돗바늘 마무리를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, 코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게 잘 늘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편물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그 코 모양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동안 제가 뜬 옷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돗바늘 마무리를 약간 좀 쫀쫀하게 한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또 배웠죠. 그러니까 그 코 모양 그대로의 텐션을 유지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. 제가 아까도 계속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제 바느질을 잘 못해가지고 뭔가 실을 바늘에 꼈다 하면 저는 참 그때서부터 다 모든 게 어설퍼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 뜨개에서도 지금 막 반바느질 하는 게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도 한 번에 된 적이 없어요. 항상 여러 번 풀르고 다시 하고 풀르고 다시 하고 막.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뜨개 생활 되시고요. 이제는 그래도 좀 바쁜 게 하나 꺾였으니까 열심히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두서없는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와, 저는 오늘이 11월 24일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. 저는 그 전주인 줄 알았거든요. 이번 주 월요일이 14일인 줄 알았는데 목요일이 25일이라 가지고 24일이라 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. 그럼 연말 잘 보내시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 그래도 많이 떴죠 오늘?
지금 이게 한 볼 반째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만들어. 안 가져왔나 봐. 지금 차 올라오고 있어. 아, 여기 경치 너무 좋다. 근데 이분은 진짜 찍기만 하고 일을 안 해. 이게 일하는 거야. 아니지. 똑같은데? 영상으로도 올리고 싶어서 올려. 농사가 이렇게 있는지 몰랐네. 그렇게 많이 들고 갔었냐? 이거 보여줄게.